오늘은 드리블의 방향을 손쉽게 바꾸고 드리블의 리듬을 다르게 하는 컨트롤 드리블과 포켓 드리블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흔히 드리블은 그냥 바닥에 파운딩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블에도 드리블의 방향이 있고 나름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빠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곳에 파운딩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딩할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꿔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운딩할 위치를 바꿔주는 것, 그리고 파운딩의 시점을 조절하는 동작이 바로 컨트롤 드리블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먼저 피바 규정에서 드리블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드리블은 공을 바닥에 던지거나 치거나 굴리거나 빙기는 모든 컨트롤 동작을 말합니다. 즉, 공을 잡기 전까지 모든 동작을 지칭합니다. 드리블이 끝난다는 것은 드리블러가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공이 손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두 손으로 캐치하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 손으로 공을 드는 행위도 드리블이 종료됐다고 봅니다. 농구에서 공의 컨트롤은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은 손이 하게 되는데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선 공이 손바닥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드리블러가 원하는 위치에 바닥에 튕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을 손쉽게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을 통해 구사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운딩을 강하게 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합니다. 파운딩의 높이는 자신의 키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공이 손바닥에 붙어있는 시간, 즉 컨트롤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파운딩의 강도를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손목선 엠만을 이용해 파운딩의 강도를 높이면서 손바닥에 공이 붙을 때 함께 손을 들어줍니다. 파운딩된 공을 허리 부근쯤에서 손바닥에 붙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공을 한 번에 막지 않고 어깨 위쪽까지 손을 들어주면서 볼의 컨트롤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번엔 공의 그립을 바꿔주는 연습입니다. 기본적인 컨트롤 동작입니다. 드리블에서 컨트롤은 재차 파운딩할 위치를 바꾸는 동작입니다. 파운딩할 위치를 바꾸기 위해선 볼을 손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파운딩할 방향으로 손의 그립을 수평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손의 그립을 수평 방향으로 바꾸는 시점은 공이 손바닥에 붙는 순간입니다. 손바닥의 방향을 먼저 바꾸지 마시고 공이 손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 공을 돌리듯이 손바닥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캐링 더 볼은 어떤 동작일까요? 캐링 더 볼은 공을 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드리블이 끝난 상황입니다. 사실상 홀드, 캐치와 같은 동작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오지원 선수의 동작이 홀딩 상황입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고 공을 아예 들고 있습니다.
캐링 더 볼입니다. 그럼 캐링 더 볼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드리블 컨트롤 상황도 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선수들의 동작을 보면 공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 상황에서 순간 동작을 멈춘다면 공은 당연히 중력에 의해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캐링 더 볼과는 확연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동작은 드리블 컨트롤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즉, 공은 들어서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텝의 이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드리블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강하게 파운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이 손바닥에 붙어있는 시간이 들고 손의 그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포켓 드리블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 컨트롤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포켓은 가상의 원형 주머니를 연상하면 됩니다. 컨트롤 드리블은 목적은 연결될 드리블 동작, 즉 푸싱 혹은 드래그 동작을 위해 공의 컨트롤을 길게 가져가고 드리블 리듬을 늦추며 스텝을 바꾸는 등 다음 동작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전 연습했던 동작에서 공을 허리 뒤편까지 공을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파운딩이 요구됩니다. 이 동작 또한 공이 손바닥에 붙은 시점 이후 끌고 오는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가상의 원형통을 재차 연상해 보십시오. 강한 파운딩을 통해 공을 손바닥에 붙이고 공을 주머니 속으로 끌어서 담는다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반드시 강한 파운딩을 통해 공이 손바닥에 붙는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원형 주머니로 쭉 끌고 오면서 수평 그립으로 바꿔준 후 다시 주머니 바깥으로 공을 밀어주며 강하게 파운딩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볼의 컨트롤과 포켓 드리블을 연습해봤습니다. 볼의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볼이 손바닥에 붙어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강하게 오는 공을 손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공을 흘리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거칠게 달려드는 강한 상대에게는 무조건 힘으로 막아내기보다는 약간 물러서면서 순순히 그 힘을 받아들이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볼의 컨트롤도 그와 마찬가지로 볼이 튕겨나가려는 힘을 역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힘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린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르고 크게 확산하는 불길은 단지 몇 개의 양동이 물로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불길이 잠잠해질 때까지 불길이 넓게 퍼지지 않게 최대한 지켜보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맞불을 놓기도 합니다. 볼 컨트롤을 잘한다는 것은 강하게 파운딩되는 공을 그 이동 방향대로 공의 동력이 사라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Basketball Tweezers TV.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기술의 응용 동작들을 보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주세요. Basketball Tweezers TV.